21번 밑줄근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난 무슨 일 이 전쟁 때에 충주 탕금대에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 순전한 신립장군 자 신립장군 그러면 임진왜란 때 초기에 북상하는 왜군을 가서 배수진을 치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하다가 이제 패퇴하게 돼서 결국 이제 강에 빠져 자진한 사람이죠.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찾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답은 여기서 4번밖에 없죠. 훈련 도감이 임진왜란 도중인 1593년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조총으로 조련이 된 이 일본군을 물리칠 것이냐. 그래서 제대로 된 조련된 병사를 양성해서 삼수병 양성이죠.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이 됐고 급료병들이죠. 예. 사기가 좀 있겠죠.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학론의 형성 과정. 북학론은 이제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이죠. 예전에는 이제 어떤 중화 사상에 그래서 청을 굉장히 야만적이고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면 흐를수록 청의 문화도 더욱더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우자는 것이죠. 북벌에서 북학으로 바뀌었죠. 비변사 폐지의 계기를 파악한다. 비변사는 원래 군사적 기능에서 임시기구의 성격이지만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여기에 정치, 정무 업무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에서 상설로 되고 그리고 세도 정치와 권력기구가 되면서 의정부와 육조가 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정치기강이 문란해질 수밖에 없죠. 왕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폐지하게 된 것이고요. 왕권 강화청에서 사화의 영향은 결국 향촌사에서 기반을 갖고 중앙정교를 진출하던 사림들이 번번이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림들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죠. 쓰시마섬의 정벌의 결과를 분석한다. 자, 쓰시마섬은 고려 말 창왕 때인 1389년에 또 1419년 세종 때 이때는 박이 이때는 이종무를 시켜서 외구의 근거지라서 여기고 정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구가 안 쳐들어온 건 아니었죠. 예, 어떤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전공적 돌파 방법이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나를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예성 논쟁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비께서 상복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즉 뭐냐면 현종이 효종의 아들인데 효종 비가 죽었을 때 다시 이 효종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죠. 생모는 아니지만 이 자의 대비가 어떻게 상복 기간을 입을 것인가. 자, 일반적으로 효종이 이제 소현세자의 동생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예속 논쟁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남인과 서인의 입장이 다릅니다. 남인은 왕권을 중시하고 서인은 신권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인은 왕과 사대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 사대부의 룰에 따른 적장자 위주 그러한 예를 따를 수는 없다. 네. 서인은 아니다. 왕과 사대부는 같은 것이다. 왕이라 할지라도 사대부의 룰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남인 쪽이 상복 기간이 더 길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상복 기간이 짧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왕실과 사대부는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인이에요. 따라서 대비께서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효종이 죽었을 때 이제 기해 예성이죠. 1659년. 예. 아닙니다. 다른 예가 적용이 된다. 선왕은 차자이지만 국왕이기 때문에 장자의 예로 해야 되고 3년 상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붕당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서인은 인조만정을 계기로 전국을 주도했죠. 예, 맞는 내용이죠.
예. 그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을 타도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됐습니다. 자,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을 학문적 기반으로 삼았다. 자, 서인의 기반이 되는 사상은 이제 그 학식 계통으로 보면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서경덕과 조식의 사상의 특징은 성리학 지상주의가 아니라는 그런 공통점이 특징이에요. 즉 성리학 외에도 노장 사상이라든지 그런 다른 사상에도 어떤 그 포용적 입장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서인 쪽은 나중에 가면 이제 서인 쪽은 이제 그 서경덕이 주기론적인 사상인데 서인의 학통이 이이와 성원 이쪽 계통을 갖게 되는데 주기론 좀 기를 좀 상대적으로 리보다 중시하는 거죠. 경험 현실적 개념인.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서경덕은 맞지만 조식은 동인 이게 이제 서인 쪽이 되고요. 이게 서인 쪽이 되고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인과 서인이 나중에 이제 그 분화가 되죠. 이쪽을 계승한 것이 노론이 되고요. 성원 쪽이 이제 절충적 성격 이게 소론이 되고 이황 쪽을 이은 학통한 것이 남인이 되고 조식 쪽이 북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서경덕과 조식은 약간 성리학에서 약간 좀 약간 주류에서 조금 약간 좀 특이한 보통 성리학자들이 성리학 지상주의인데 이들은 노장사상 뭐 이런 것까지도 포용적 입장이었다는 거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학통으로만 본다면은 이게 이제 서경덕과 조식 쪽 사상을 한쪽은 이제 그 북인 계열 쪽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신왕국을 통해 정권을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것이에요. 예. 경신왕국을 통해 정권 1680년 남인 허적 허견 이쪽을 이제 그 영모로 몰아간 것이죠. 근데 지금 남인이니까 틀린 것이죠. 오히려 피해를 받게 됐죠. 광해군의 외교 중립 외교도는 지지하였다. 그건 남인이 아니라 이건 북인이죠. 북인 정권이죠. 광해군은. 자,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해 호락 논쟁은 서인에서 이제 노론과 소론이 분화가 되는데 노론 내에서 이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호론은 이제 충청 노론이고 낙론은 서울 경기 쪽 노론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사람과 인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보는 것이 낙론이 되겠고요. 뭐 이간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한원진 이런 쪽은 저 호론이 되죠. 죄송합니다. 예. 호론이 충청 노론이고 인물 성 이론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낙론은 서울 경기 쪽이 되겠고 인물 성 동론 같다고 보는 것이죠. 이 한원진 이쪽이 이간 대표적인 주자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론 내에서 있었던 것이고 노론은 크게 보면 서인을 이은 것이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서문입니다.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정인지 등이 편찬을 했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따랐고 그렇다면 이것은 기전체 양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정인지는 이제 조선 초 인물이죠. 이것은 고려사가 되겠습니다. 고려사 딱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죠. 삼국사기하고 이 고려사가 있는데 고려 시대 역사를 그래서 다루는데 근데 그 삼국사기와 다른 점이 삼국사기는 삼국의 왕들을 본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기를 하지 않고 대의 명분을 해서 우리가 사대를 취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국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한 이 폐위된 신우, 신창, 신돈의 자식으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렸죠. 세가의 돈이고 또 이건 또 열전으로 또 내려놓은 것은 왕위를 도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의 건국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짜 고려왕이니까 이것을 뭐라는 것이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 혁명파 4대부들은 패진
패가 입진, 가짜를 폐지하고 진짜를 내세운다. 예, 이렇게 논리를 세운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했다. 이거는 이련이 저술한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실록청에서 사초와 시전기 등을 종합하여 편찬한 것은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죠. 예. 고려 건국 영웅의 업적을 서술 형태로 저술했다. 이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되겠습니다. 명종 24년에 썼죠. 예. 고조선으로부터 고려 말까 역사를 연대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편년체라고 하죠. 뭐 이런 역사서는 많이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거정 등이 국가적으로 이제 편찬한 것이 동국통감이 있죠. 예. 예. 고조선부터 시작한다는 거, 예, 꼭 알아두시길 바라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다음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무슨 출전이 탕론이에요. 뭐 탕론, 전론,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다산 정약용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 탕이라는 것은 중국 상나라를 세운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거랑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죠. 이때 나온 개념이 바로 역성혁명이 됩니다. 역성혁명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제 민본주의 사상이 되는데, 민본주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국가이고, 그 다음이 이제 군주라는 것이죠. 따라서 백성을 따르지 않는, 백성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그러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자는 어째 존재하게 되는가? 비가 내리도 되는 것이냐? 아니다.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는 것이고, 제후가 되고, 또 다시 또 제후가 추대한 사람이 또 천자가 된다. 따라서 천자라는 근본적으로 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아무튼 정약용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약용의 이제 저술서를 찾는 것인데,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리를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방가격, 우리나라의 강역, 이것을 고증한다. 이것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방면의 책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청어로부터 시한력을 도입을 주장한 사람은 대동법의 삼남 확대를 건의했던 김육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우리말을 연구하여 훈민정음 운해를 저술하였다. 이게 아마 제가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훈민정음 운해를 저술한 게 이게 최세진인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국문학사 시간에서 이거는 좀 제가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전설을 처음 주장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했다.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이 지전설은 김성문이라는 사람도 있고, 홍대영도 유명하죠. 김성문이 조금 더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지전설을 주장했고요. 고대사 연구를 만주로 확대한, 즉 고구려에 대해서 저술하고 이걸 수복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사람은 이종휘라는 이제 조선 후기 이제 사가가 되겠죠. 유득공의 발해과 함께 만주 지역까지 고대사 연구 시효를 넓혔습니다. 만주를 강역을 했던 나라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조 11년에 일어났고 평안도 정주 이거 세도 정치와 배경에서 바로 홍경래의 난이 된 것이죠. 자, 홍경래의 난의 발발의 원인은 서북 지역민의 차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통 이제 밀란 그러면 이제 도저히 참기 힘든 농민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이 쉬운데, 여기에는 서북 지역에 사는 양반서부터 상인들, 잘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일반 농민,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이제 광업이 발달했는데 평안도 지역에는 이제 광산이 많아요. 그래서 광산 노동자 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죠. 주도자 홍경래는 이제 몰락 양반이고요. 뭐 영산 농민들 세도 정책에 휘달리는 다음에 광산 노동자 뭐 이런 사람까지도 참여하였다. 예,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신분해방을 주된 목표로 했다. 아니죠. 뭐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뭐 고려 시대 때 만적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이죠. 예. 동학 사상을 바탕으로 봉기했다. 동학은 이것보다 한 50년 뒤에 이제 최재우가 1860년에 창도했죠.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는 1862년 임술 농민봉기, 전국적인 동시다발적인 농민봉기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진주밀란하고 관련돼 있는데 이 진주밀란의 안핵사로 파견이 된 박규수가 밀란의 원인이 삼정의 문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해서 중앙간서의 공로비를 순조 1년인 1801년에 정순왕후 수렴청정 기간에 해방을 시켰습니다. 6만 6천 명 정도를. 신분제의 어떤 그런 대변동을 국가가 흐름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일성농이라는 것은 왕의 일기인데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적은 176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제 뭐 양반 행세를 한다. 뭐 군역을 피하고자 뭐 유학이라고 거짓을 올려서 학생이니까 뭐 면역을 한다든지 신분제 어떤 그런 변동 뭐 이런 것이 양반의 권위 상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문중에 족보를 정리하는 사족. 사족이 바로 독서 계층, 양반 계층을 말하는데 이 왜 족보를 이제 정리를 하냐면은 신분제가 이제 막 흐려지니까 양반수가 너무 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양반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족보를 정리한 거죠. 족보 찾는 게 이때부터 유학이 된 것이죠. 서당. 조선후기 서민문화 발달에 영향을 준 것이 뭔가 좀 교육이 좀 되어야 이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서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평민자들. 이 서당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조선 후기에는 포구에서 이 객주가 이제 그 주된 상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매매를 중개하고 금융업도 하고 창고업 뭐 여러 가지 종합금융업을 행태의 그러한 상인이다. 객주여가 시사 말 그대로 시 동호인 모임이죠. 중인들이. 자, 정답은 그렇다면 5번인데 소 특별행정으로 차별받는 것이 향부곡 소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향부곡이 일반 농산물이라면 여기는 공산품을 이제 공모를 바치는데 많은 수탈을 당했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이 법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효종실록입니다. 이 법을 시행하면 대호 땅이 많은 지주는 원망하고 시행하지 않으면 소민 땅이 없는 뭐 그런 소규모 농민들 소장농들 그래서 충청과 이미 경기가 관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이거 충청과 호남에서 시행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종 때 김육이 이렇게 건의를 했죠. 바로 뭐를 건의? 대동법을 삼남지방에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처음 시작은 이원익의 건의로 해서 1608년 광해군 원년에 경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자, 대동법은 토지 결수 그러니까 기존의 가오별로 내던 방식을 공무를 토지 결수대로 내게 했고 내는 방법도 내기 쉽게 쌀이라든지 많이 통용이 되는 포라든지 또 심지어는 돈으로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미곡으로 낼 때는 1결당 12두를 내게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농민에게 군포 부담을 1년에 한 필로 원래 두 필인데 줄인 거 이거 균역법이죠. 영조 26년 1750년에 시행을 했고요. 전세를 1결당 위곡 4두로 고정 전세 정액화 이게 바로 영정법이죠. 이게 이제 인조 때인 1635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4두로 하지 않고 4에서 6두로 약간 좀 늘렸죠. 지주에게 결정으로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시켰다. 이건 균역법의 보충책이 됩니다. 반으로 줄었으니까 국가 수입이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결작이라 해서 무조건
1개월당 2두씩 내고, 또 그 외에도 보충책이 또 뭐 있냐면 선무공간포, 부유층에게 감투 씌워주고 선무공간포 걷고, 선세를 중앙정부에 거둬서 늘렸죠. 요역에 동원할 수 있는 날을 연중 6일 이내로 제한하였다. 성종 때 군역 외에도 이제 그 장정들이 이제 해야 될 의무 중에 바로 요역, 일반 군역이 아니라 이제 그 노동 건축 현장 국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거죠. 이거를 6일 이내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간 그림으로 오는 것은 영조 27년 정선이 그린 그림이다. 바위산은 선으로, 흑산은 묵으로 묘사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의 사실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그렇게 표현한 게 어떤 게 있죠? 바로 3번이죠. 바로 정선의 진경산수화의 대표작 인왕제색도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자면 이제 금강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금강전도는 말 그대로 그 금강산의 그 암석이 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번은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2번은 조선전기 대표적인 안견의 목류도원도. 4번은 조선 후기 강세왕이 그린 이제 원근법이 나타나는 서양식 원통골 입구도 또는 원통 동구도. 5번은 이제 이거 이제 궁중에 보면은 이제 왕 뒤에 그 병풍 같은 거 이걸 묘사한 건데, 저도 뭐 자세하게 말은 잘 모르겠네요. 뭐 십장생 이런 것도 나오고, 아무튼 장수를 상징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기의 경제상으로 오는 것은 좌이정 최지공이 아래기를, 이거 뭐 정조 때 대표적인 남인 출신 유명한 신하이죠. 이게 이제 금난 정권 폐지와 관련된 신의 통공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보면 유기전 위에 금난 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건원중부가 주조되어 사용돼. 건원중부는 이 땅에 나타난 최초의 화폐이죠. 성종 6년인 996년에 죄송합니다. 성종 16년인 996년에 주조가 되었습니다. 이제 철전인데 뭐 동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조선후기 하면 인삼, 면화 등이 상품 작물이 재배가 되었다. 그렇죠. 조선후기는 상품 작물 재배, 자급이 아니라 팔아서 돈이 되는 목적이죠. 자, 광작. 이게 모래기법의 영향으로 1인당 생산 면적이 늘어지면서 광작, 분홍 성장 가능성이 있고, 모래기법으로 벼와보리 이무작도 성행했죠. 농법의 어떤 벼와, 그 다음에 광산에 비해서는 덕대가 전분 경영이죠. 물주, 혈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운영했다. 광산 경영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의 어떤 분리, 그래서 근대식 자본주의적인 생산 그런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빗줄근 우리를 알아보기에 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은 것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상원 가방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원 가방은 그 중인과 관련된 그러한 문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모르더라도 여기 내용 자체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본래 사대부였는데, 혹은 의,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인 중에서도 이제 좁은 의미, 기술직, 요즘으로 치면은 전문인 자격증을 가진 돈 많이 버는 직종이에요. 의사, 역관, 통역관. 그런데 세습을 하게 됩니다. 중촌고총, 이 중인이 서울에서 그 중앙 관서가 그 종로 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쪽 부근 중앙에서 살고 있어요. 좀 높은 고관 대장은 북촌에 살고, 몰락한다든지 좀 끈떨어진 사람들은 남촌 아래쪽에서 살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와 서를 막는 거, 서울도 이제 크게 이제 중서라고 해서 중인 취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기술직, 의역, 뭐 의원, 역관, 뭐 율관, 뭐 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의역율산.
자, 그래서 이 원통함을 호소하자 먼저 통문을 띄우느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인층들은 근데 이제 서하고 이 둘이 이제 이제 높이 못 올라가요. 근데 서울이 가장 먼저 구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된 이유가 영정주대 서울들을 이제 어느 정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자신감 얻고 철종 때 19세기 중엽 이제 철종 때 이제 통청 운동을 이제 전개를 해요. 말 그대로 이제 그 대상은 바로 이 고위직으로 올라면 청여직이 나가야 되는데, 예. 이제 뭐 언론 3사 뭐 이런 쪽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을 이제 노리는데 여기 이제 진출이 안 돼요. 너네들은 신분이 좀 더럽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런데 청여 진출을 요청하는 통청운동을 집단 상소를 올렸는데 신의 허통이래 가지고 1851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중인층도 이에 자극을 받아 했는데 이들은 실패했어요. 아무튼 소청운동은 전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종모법이 적용이 된 신분을 찾아본다. 이거는 이제 노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신계를 이제 어머니 쪽을 하는 것인데,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이제 어머니 쪽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쪽이 노비인 확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는 신분제가 이제 막강하니까 어머니 쪽이 이제 노비고, 그러니까 아버지 쪽이 노비일 확률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종목법이 됐는데 일천즉천 쪽으로 자꾸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이제 신분제가 많이 해해지니까 어머니는 양인인데 아버지 쪽이 노비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제해야 된다. 조선전기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양인 여자가 뭐 총알을 맞지 않는 이상 노비 갈 일이 없죠. 그래서 종목법이 오히려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이제 노비 종목법을 실시를 하면서 노비가 양인화되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청금농은 이제 그러니까 양반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독서 계층이죠. 학생, 아까 뭐 유학이라고 뭐 그랬죠. 그래서 이제 향교라든지 서원 같은데 보면은 여기에 명보가 됩니다. 학생 명보. 이들은 진짜 유학 공부한 학생이다. 독서 계층, 예, 선비다. 예. 향평운동이 전개된 배경.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족하고 관련된 것이고, 양반계층. 형평운동은 이제 백정, 노비와 함께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죠. 예, 이들이 이제 1920년대 일제시대 때 법적으로는 차별이 폐지됐지만 여전히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양인주에서 천정을 담당한 계층. 이게 바로 신량역천인데, 뭐, 수군, 뭐, 조례, 나장, 뭐 봉숙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뱃사공 뭐 이런 사람 등등등등. 그런 힘든 일 담당하는 것을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